어르신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우리 몸에 참 좋다고들 하는 과일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는 우리 혈관 건강에 조금은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과일이 있답니다. 바나나일까요? 사과일까요? 아니면 포도일까요? 정답은 잠시 후에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난 30해 동안 오직 혈관 건강 하나만을 꾸준히 살펴온 사람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알게 된 귀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즐겨 드시는 과일 있잖아요. 그중 몇몇은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혈관을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듣고 보니 조금 놀라셨지요. 그런데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가셔도 이런 이야기를 속 시원히 듣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덜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웠던 까닭이랍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이 달린 문제인데 복잡하다는 두 글자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 쉽게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누구는 과일을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데 나는 왜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걱정될까 하고 말이에요. 똑같은 과일인데도 어떤 분에게는 보약이 되고 다른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니요. 오늘 그 비밀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 과일만 조금 멀리 하시면 뇌졸중 걱정을 절반이나 덜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몸에 이로운 과일 4가지만 잘 챙겨 드시면 혈관이 마치 20살 청춘처럼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에이 설마 하는 마음이 드시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소중한 정보랍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아하, 내 혈압이 그래서 잘 조절되지 않았구나. 혈당 수치가 높았던 이유가 있었네. 하고 말이죠. 오늘 잠시만 시간을 내시면 남은 날들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낼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그에 대한 답도 곧 나오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과일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방송에서도 매일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요. 사실 조금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정보랍니다.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과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과일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연세가 60을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그 영향이 몸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 우리 몸속 혈관 건강은 드시는 음식 속 당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너무 단 것을 계속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소중한 혈관이 조금씩 지치고 나중에는 건강에 큰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당분이 적당하고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과일도 참 많아요. 이런 과일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몸의 염증도 편안하게 가라앉혀 준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을 고르느냐 하는 작은 선택이 우리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해 드렸던 한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유난히 달콤한 과일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이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서 당뇨병 바로 전 단계에서 그만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68살이셨던 박용호 어르신이었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답니다. 72살에 김순애 어르신은 몸에 부담을 주는 과일 대신 혈관에 좋은 과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식단을 바꾸신 지 6달 만에 정말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혈압이 150에서 120으로 편안해졌고 공복 혈당도 140에서 건강한 수치인 90까지 내려갔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랍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잘 보셔도 평생 뇌졸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까지도요. 한 번에 모두 관리할 수 있으니 병원 가실 일도 줄고 더욱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게 저에게는 조금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속한 분야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양심에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병이 한 사람의 삶과 그 가족의 행복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한 분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귀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지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과일을 고르시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드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셔야 진짜 건강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어르신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건강길에 제가 늘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특히 아침에 빈속에 드시는 달콤한 과일이나 더운 여름날 찾는 시원하고 물 많은 과일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예쁘고 좋은 과일 내어주시잖아요. 혹시 뭔가 느껴지시나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과일 얘기를 하실 때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것 말이에요. 어떤 건 괜찮은지 딱 잘라 알려주시기보다 그저 적당히 드시라고만 하시죠. 그런 말씀을 자주 듣게 되니 결국 어떤 걸 고를지는 우리 어르신들의 몫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저는 잘 알아요. 어떤 과일이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지, 또 평생 해오던 입맛을 바꾸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도요. 제가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과일은 몸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있답니다. 드시는 과일만 살짝 바꿔주셔도 우리 혈관이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더 희망적인 소식은요. 혹시 가족 중에 혈관 문제로 고생한 분이 계셨더라도 앞으로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어떤 과일은 잠시 멀리하고 어떤 과일은 가까이 하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조금 조심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대로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줄 고마운 과일 4가지를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식사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는 작은 노력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혈관 건강과 가까운 과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어르신들은 평소에 과일을 어떻게 즐겨 드시나요?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노란 빛깔 과일 한두 개로 간단히 식사를 하시나요?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매일 아침 그렇게 드시는지요? 또 여름이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원하고 물 많은 과일을 드시곤 하죠. 손님이 오시면 귀한 열대 과일이나 좋은 포도를 내어주시면서 어르신께서도 같이 드시게 되고요. 혹시라도 지금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조금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몇 가지 과일만 조심하셔도 혈관이 다시 젊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조금은 멀리하면 좋은 과일 4가지만이라도 드시지 않으면요. 6달만 지나도 혈관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돌봐드렸던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께서는 이 과일들을 멀리하시고 딱 6달 만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혈당 수치도 7.2에서 건강한 5.8까지 내려갔답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얻는 특별한 결과가 아니랍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변화이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이에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중한 혈관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망고를 떠올리면 비타민이 많고 피부 미용에 좋다고들 생각하시죠? 달콤하고 향긋한 열대 과일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오해하시곤 해요. 하지만 예순이 넘으셨다면 이 달콤한 망고가 우리 혈관에는 큰 부담을 줄 수 있답니다. 망고 안에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숨어 있어요. 당도가 13에서 15%까지 되는데 이건 각설탕을 5개 이상 한 번에 드시는 것과 같아요. 특히 요즘 마트에서 보이는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망고는 품종을 개량해서 단맛이 훨씬 더 강해졌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당뇨학회 연구를 살펴보면 망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적으로 12%나 높아졌고 몸에 좋지 않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늘었다고 해요. 걱정되는 점은 망고의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향 때문에 자꾸만 먹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한 조각만 맛보려다 어느새 하나를 다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춤을 추듯 오르내리면서 혈관벽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반복되는 자극에 상처를 입게 된답니다. 특히 얼린 망고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얼리면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간식처럼 계속 손이 가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망고에는 과당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지방간을 유발하고 뱃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순이 넘으시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과당은 우리 몸에 갑작스러운 지방 부담을 안겨주는 것과 같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고를 이제 평생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드시는 양과 시간을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실 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주 작은 조각으로 2-3개만 맛보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한 개를 통째로 다 드시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꼭 식사를 하신 뒤에만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 망고를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위험한 저혈당 상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과일은 언제, 얼마나, 또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과일 한 조각도 소중한 내 몸을 위해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망고 주스나 망고, 빙수 망고, 케이크는 말할 것도 없이 멀리 하시는 게 좋답니다. 망고는 달콤한 유혹과 같지만 우리 예순이 넘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 건강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시죠? 이 과일은 조금만 신경 써서 드시면 참 좋답니다. 이 작은 관심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먹으면 좋은 과일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바나나예요. 껍질만 쓱 벗기면 되니까 참 편하죠. 그래서 아침 식사로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 편한 바나나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바나나가 얼마나 익었는지예요. 이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바나나가 익을수록 그 안에 있던 좋은 전분 성분이 달콤한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직 노란 바나나보다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가 훨씬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랍니다. 당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지요. 다들 그 달콤한 맛 때문에 푹 익은 걸 더 좋아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검은 반점이 가득한 바나나 하나에는 밥 3분의 1 공기에 들어있는 만큼의 당이 담겨 있답니다. 이걸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쑥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곳에서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바나나를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연구에서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12주 동안 매일 바나나를 하나씩 드시게 했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적으로 8%나 올랐고 체중도 조금 늘었다고 해요. 더 큰 걱정거리는 바나나가 배부른 느낌을 오래 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아침에 바나나 2개를 먹어도
1시간도 안 돼서 금방 배가 출출해지곤 하죠. 그러면 자꾸 다른 먹을거리를 찾게 되잖아요. 이런 습관은 혈당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 몸무게가 늘고 우리 몸의 순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드실 때도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바나나만 드시는 것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고소한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고르실 때는 아직 푸른빛이 살짝 도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우리 몸을 위해 조금 양보하시는 게 어떨까요? 바나나를 갈아서 만든 음료는 단계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답니다. 생각보다 당이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바나나는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2개 이상 드시는 것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권해드리지 않아요. 특히 아침에 빈속에 바나나만 드시는 습관은 건강을 위해 꼭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가 참 편하고 맛있지만 우리 어르신들께는 혈당을 갑자기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3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과일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알알이 달콤한 포도랍니다. 특히 거봉이나 요즘 인기 많은 샤인머스켓 같은 것들이요. 어르신 포도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해요. 알이 작아서 괜찮아 보이지만요. 그 한 알 한 알이 달콤한 설탕과 같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점은요. 하나씩 드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손이 가게 되잖아요. 드라마 보시면서 또 담소 나누시면서 드시다 보면요. 금세 한 송이를 다 드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포도 한 송이가 밥 반 공기만큼의 당분을 품고 있답니다. 그러니 혈당이 갑자기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 많이 드시는 샤인 머스켓은 당도가 18도가 넘는다고 해요. 참 달고 맛있지만 우리 몸속 혈관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말린 포도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물기가 마르면서 단맛이 배 넘게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건포도 한 줌이 생포도 2-3송이와 비슷하답니다. 입이 심심할 때 드시면 혈당이 깜짝 놀라게 뛸 수 있어요. 포도즙도 마찬가지랍니다. 과일을 즙으로 내면 좋은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달콤한 성분만 남게 돼요. 그러면 몸에 더 빨리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답니다. 보기에는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혈관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포도가 너무 드시고 싶으실 땐 양과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한 번에 딱 한 줌, 그러니까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식사하시고 나서 드시는 게 좋답니다. 되도록이면 껍질 째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포도 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렇지만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딱 좋답니다. 포도가 참 달콤하고 향기롭지만 우리 어르신들께는 혈당을 금방 올릴 수 있는 과일이라는 점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요. 바로 파인애플이에요.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특히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즐겨 드시곤 해요. 하지만 말이에요. 파인애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달콤하답니다. 당도가 무려 14에서 16%나 된다고 해요. 중간 크기 파인애플 하나를 다 드시면 마치 각설탕을 너덧게 드시는 것과 같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죠. 통조림으로 된 건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통조림 파인애플은 몇 조각만 드셔도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의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요. 소화가 잘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식사 후에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점이랍니다. 어르신 식사 맛있게 하신 후에 파인애플을 드시면요.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 단맛이 더해지는 셈이랍니다. 그러면 그날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파인애플을 갈아서 만든 주스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가게에서 파는 주스에는 우리도 모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당분이 많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한 과일 음료 같아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달콤한 설탕물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파인애플이 생각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땐 꼭 생과일로 아주 조그맣게 두세 쪽 정도만 맛보시는 게 좋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특별하게 즐기시는 거죠. 통조림이나 주스로는 드시지 않는 게 우리 몸에 훨씬 좋답니다. 파인애플이 새콤달콤 참 맛있지만 우리 어르신들께는 혈당을 갑자기 높일 수 있어서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과일이라는 점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과일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우리 어르신들 혈관이 한결 더 튼튼해질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뇌졸중이나 당뇨 걱정도 크게 덜 수 있답니다. 과일이 물론 우리 몸에 참 좋지만요. 어떤 것을 또 얼마만큼 드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보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중한 어르신들께서 조금은 멀리하면 좋은 과일 4가지 망고, 바나나, 포도 그리고 파인애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이제는 반대로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뇌졸중도 막아주는 고마운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과일들은 말이에요. 그냥 몸에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도 편안하게 낮춰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아주 기특한 과일들이랍니다. 피가 뭉치는 것도 막아주고요.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관이 나이 드는 것을 천천히 하게 도와주고 무서운 뇌졸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고마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랏빛 블루베리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블루베리 잘 아시죠? 알은 작고 동글동글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답니다. 블루베리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특별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 이 고마운 성분이 우리 혈관을 탱탱하게 만들어준답니다. 혹시라도 상처난 곳이 있다면 잘 아물게도 도와주고요. 낡아서 늘어난 고무줄이 다시 짱짱해지는 것과 같아요. 블루베리가 바로 우리 혈관을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덕분에 혈압도 편안하게 안정이 되고 피도 온몸 구석구석 잘 돌게 된답니다. 혈액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거죠. 실제로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무려 32%나 낮아졌다고 해요. 32%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블루베리가 더 좋은 이유는 단맛이 과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당도가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달콤한 망고나 포도 같은 과일과 비교하면 정말 순한 편이지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신경 쓰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비교적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는 과일이랍니다. 그리고 얼려둔 블루베리도요. 신선한 것과 똑같이 우리 몸에 이로운 효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얼렸을 때 몸에 좋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풍부해진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답니다. 냉동실에 두시면 1년 내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으니 참 좋죠. 드시는 법도 아주 간단해요. 아침 식사에 딱 한 줌 정도만 곁들여 보세요.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그냥 한 알 한 알 음미하며 드셔도 참 좋답니다. 혹시 주스처럼 갈아 드실 때는요,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설탕은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한 길이랍니다. 이 작은 열매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자연이 준 보약과도 같거든요. 매일 딱 반 컵만 꾸준히 챙겨 드시면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에 대한 걱정을 절반이나 덜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고마운 과일은 바로 사과랍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 만날 일이 없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강 비결이랍니다. 사과 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아주 귀한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 속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벽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또 사과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섬유질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답니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보니 중년 어른들이 4주 동안 매일 사과 하나를 챙겨 드셨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23%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건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혈관에 활력을 되찾아주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뜻이겠죠. 사과의 또 다른 고마운 점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과의 혈당 지수라는 것이 약 36 정도로 아주 착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당뇨로 식단 관리가 힘드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사과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바로 껍질째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케르세틴 성분이 바로 그 껍질에 가장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랍니다.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가득하답니다. 깎아내면 너무 아까워요.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드셔보세요.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좋답니다. 드시는 법도 아주 간단해요. 아침에 식사하시기 전에요. 약 30분쯤 전에 중간 크기 사과 한 알이면 충분하답니다. 빈속에 드시면 펙틴 성분이 우리 어르신들 위를요. 따뜻하게 감싸주어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막아준답니다.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니 참 고맙죠. 하지만 사과를 갈아서 드시는 건 조금 아쉬워요. 주스로 만들면 몸에 좋은 식이섬유가 모두 사라져버리거든요. 달콤한 성분만 남게 된답니다. 사과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방법이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결이랍니다. 정말 고마운 과일이죠. 매일 사과 한 알 드시는 작은 습관이 우리 어르신들을 무서운 뇌졸중의 위험에서 지켜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보물 같은 과일은 바로 토마토랍니다.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한답니다. 피가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준답니다. 뇌졸중은 피가 뭉쳐서 생기는 무서운 병이잖아요. 바로 이 라이코펜이 피가 굳는 걸 막아주는 고마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도 깨끗하게 유지된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요. 몸에 좋은 라이코펜 성분이 생으로 드실 때보다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된대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거나 찌개에 넣어 끓여 드시는 게 그냥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토마토에는 칼륨이라는 성분도 아주 풍부해요. 칼륨은 몸속의 짠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압을 편안하게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답니다. 우리가 음식을 조금 짜게 먹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트륨이 쌓여서 혈압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고맙게도 토마토가 몸속에 쌓인 그 짠 기운을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내보내준답니다. 혈압 관리에는 정말 최고의 과일이죠. 드시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간식으로 방울토마토 10알 정도 드셔도 좋고요.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를 식사하실 때 곁들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답니다. 아침에 달걀하고 토마토를 함께 볶아 드시는 것도 훌륭하고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건강한 파스타도 참 좋아요. 다만 가게에서 파는 주스는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그 점은 유의해 주세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집에서 직접 갈아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답니다. 토마토는 피를 맑게 해주는 자연이 준 고마운 청소부와 같아요. 매일 토마토 하나를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넷째 보물 같은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랍니다. 어르신들 혹시 아보카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게 실은 과일이라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겉보기엔 꼭 채소처럼 생겼지요. 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과일이랍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요, 다른 과일들은 보통 달콤한 당분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아보카도에는 당이 거의 들어있지 않답니다. 아보카도 100g을 드셔도요, 당이 0.7g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건 사과보다도 훨씬 적은 양이라서요. 혹시 당기 걱정되시는 어르신들도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는 고마운 과일이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착한 지방이 가득 들어있어요.
어려운 말로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건강을 돕는 기름 성분이지요. 이 착한 지방이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이로운 콜레스테롤은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6달 동안 매일 아보카도를 한 개씩 꾸준히 드신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건강이 훨씬 좋아져서 관련 질환의 위험이 21%나 줄었다고 해요. 21%면 정말 큰 수치지요. 정말 대단하지요. 또 아보카도에는 칼륨이라는 좋은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나보다 2배나 더 많아서 혈압을 편안하게 낮춰주는데 참 좋답니다. 네,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면 혈압이 자연스레 안정을 찾고요. 우리 혈관에 긴장도 스르르 풀어준답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고마운 점은 바로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는 거예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굳고 낡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보카도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이런 나쁜 반응들을 막아준답니다. 그러면 자연히 혈관이 더 튼튼해지고요. 피도 잘 돌게 되어서 무서운 뇌졸중의 위험도 덜 수 있는 것이지요. 아보카도는 달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가득해서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고마운 아보카도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딱 알맞아요. 아침에 샐러드 드실 때 반 개 정도 썰어서 넣으시면 참 좋고요. 씹는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답니다. 아니면 부드럽게 으깨서 통밀빵에 잼처럼 발라 드셔도 맛있어요. 우유랑 같이 곱게 갈아서 부드러운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지방 우유에 꿀을 살짝만 넣어서 함께 갈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랍니다. 아보카도를 사실 때 좋은 걸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껍질을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살짝 말랑하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맛있게 익은 거랍니다. 너무 푹 익으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잘 익은 걸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게 있답니다. 아보카도가 열량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 크기 하나가 250칼로리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참 좋은 친구지만요. 자칫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걱정이 조금 있어요. 하루에 딱 1개만 드시는 걸로 약속해요. 그리고 혹시 와파린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신다면요. 꼭 의사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 나누고 드셔야 안전하답니다. 아보카도 속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약 기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보카도는 과일이면서도 달지 않아 걱정 없는 정말 고마운 선물 같은 존재랍니다. 매일 반쪽씩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우리 어르신 혈관이 다시 20살 청춘처럼 탱탱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뇌졸중을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보석 같은 과일들 4가지를 알려드렸죠.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그리고 아보카도였어요. 그럼 이 좋은 과일들을 어떻게 하루 식사에 맛있게 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사과 하나를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방울토마토 대여섯 알을 곁들이시면 입맛도 돋우고 건강에도 참 좋답니다. 아보카도 반 개는 샐러드에 살짝 넣거나 빵에 슥슥 발라 드시는 것도 별미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블루베리 반 컵을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면 훌륭한 후식이 되지요. 이렇게만 꾸준히 하셔도 하루에 4가지 보약 같은 과일을 모두 챙겨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꼭 기억해 주실 게 하나 있어요. 과일만 신경 쓴다고 해서 무서운 뇌졸중을 전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전체를 돌보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덧붙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과일은 되도록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빈속에 과일만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즙을 내서 드시지 마세요. 몸에 좋은 식이섬유가 다 사라지고 단맛만 남게 되거든요. 꼭꼭 씹어서 통째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알맞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두세 가지 정도를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랍니다. 네 번째, 규칙적으로 챙겨 드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면 우리 몸이 그 시간에 익숙해져서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순이 넘으시면 과일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망고나 바나나, 포도 같은 과일은 조금 멀리 하시고 블루베리와 사과를 더 가까이 해보세요. 토마토와 아보카도도 매일 꾸준히 드셔주시면 참 좋답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챙기셔도 6달 뒤에는요. 혈압이 편안해지고 혈당 걱정도 줄어들 거예요. 뇌졸중 같은 무서운 일도 절반이나 예방할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망고가 생각날 때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처럼요. 바나나 대신 사과를 드시는 그 소중한 한 걸음이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거예요. 무심코 고른 과일 하나가 우리 몸속 소중한 혈관을 조금씩 지치게 할 수도 있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단 성분이 혈관에 부담을 주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라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몸 한쪽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말도 어눌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고생시키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힘든 미래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좋은 과일을 잘 골라 드시면 지친 혈관에 다시 생기가 돌아요. 혈압도 차분히 안정을 찾고요.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관벽도 다시 튼튼하고 부드러워진답니다.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산책도 하시고 예쁜 손주들과 웃으며 놀아주는 그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과일 하나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부터는 드시던 바나나나 망고 대신 잘 씻은 사과 한 개를 드셔보세요. 딱 하나만 바꿔도 한 달 뒤에는 몸이 먼저 고맙다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혈압계 숫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혈당 수치도 살펴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변화의 시작이랍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어르신의 삶을 활기차게 바꿔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60살이 넘어가면서 조금 조심해야 할 음식 5가지와 반대로 꼭 챙겨 드시면 좋은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잊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어르신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과일 이야기 중에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